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지적하자 한동훈은 다음과 같이 입장 발표했지요.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에 국회 측에는 탄핵 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리당원 240만 명의 제1야당을 일개 장관 따위가 당을 없애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선을 넘은 일이지만 이 발언의 논리는 맞는 것일까요? 조상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무식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는 탄핵 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 한동훈 장관이 긴급 인터뷰까지 잡아가며 했다는 말입니다. 무식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위헌정당 강제해산 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헌법 파괴자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맞습니다. 반면 의회의 탄핵권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가 국민을 배신하는 공직자를 직접 파면하는 제도로서 법을 통해 제도를 설계할 뿐 그 법 집행권이 없는 의회가 법 집행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은 취약한 행정 사법권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의 경우 법원 내부로부터도 독립하라는 의미로 국회의 탄핵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직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법률상 파면만큼은 국회만이 가능합니다. 개인비리 법관이나 검사를 파면하는 것이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극단적 비상조치라는 건가요? 일본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하여 판사를 9명이나 탄핵했나요? 검판사는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민주주의 위기라는 극단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때에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들이 무슨 특권 계급인가요? 법 해석과 집행을 독점하며 누군가를 국민의 법으로 단죄하는 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요?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이들은 계속 검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해 정관의 혜택까지 누렸습니다. 국회가 제때 탄핵권을 행사했다면 파면되어 변호사법에 따라 최소한 5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만큼 탄핵에 있어서도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지 어릴 적 누구보다 공부를 좀 잘하는 재주를 가졌다는 이유로 누구와 좀 더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큰 권력을 행사하는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 탄핵권이 상시 작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 공부부터 다시 하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4.4 입도 그렇고 이번도 허탕이지요? 그래서일까요? 한동훈 친구라는 김태현 변호사는 자신의 SBS 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동훈 쉴드용 질문을 쏟아내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렇게 응수하지요. 김태현, 그냥 놔둬야 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사실 강한 톤의 발언이 나와서 소위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가볍고 정말 이게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지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대거래를 하고 논평을 하고 인격과 경험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막말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저를 비판하는데 조선일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가서 이 땡땡 저 땡땡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 땡땡 저 땡땡 그런다고 하는데 쪽팔려서 이런 막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뭐라고 했냐? 미국 정치인들도 뭐 이게 문제냐는 식으로 오히려 옹호를 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입니다. 김태현,
어찌됐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뭔가 좀 안 좋은 부분,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물병을 머리에 던지고 싶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 강한 것 아닌가. 송영길, 강한 표현이지요. 그러한 저의 분노의 표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야당 시절에 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모가지를 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악마다. 노무현은 초기 악마고 문재인은 악마고 간첩이다. 이런 식의 막말을 한 사람을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에서 통과시켰어요. 한동훈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막말을 한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 자격에 있다고 통과를 시킨 것입니까? 자, 송영길 전 대표는 태블릿 PC건도 거론합니다. 송영길, 한동훈 장관도 지금 본인의 의혹 문제만 쭉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에 태블릿 PC 주가 조작 의혹 문제까지도 겹쳐 있어서 저는 이것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한번 정리해서 제가 발표해 볼게요. 김태현, 출판 기념회 때 발언인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러고 있다. 중대한 일이 아닙니까 이건? 송영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이 훨씬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질문으로 송영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괜히 이 인터뷰했다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태블릿 PC,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튀어나왔지요? 지난 서울의 소리에서 김태형 심리학자는 한동훈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한동훈은 그야말로 자기 주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고 네. 주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 대해서는 완벽한 내집단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마피아 수준이네. 네, 그리고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도 약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특히 자기를 약간 비판하고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거의 악으로 취급해요, 악으로. 예, 강렬한 적개심 같은 게 묻어나요. 네. 근데 그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내외 집단을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모시는 주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사냥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다 괜찮고 남이 하면 다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 맨날. 윤석열과 한동훈의 아주 못된 특징이 있거든요. 뭡니까, 그거는? 네, 그 버릇이 첫 번째는 국민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뻔하면, 뻑하면. 이번에도 뭐 그 기자들 앞에서 네. 국민 민주주의 떠들대.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라는 도 국민을 자꾸 팔아먹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살인범이 피해자를 내세워서 자기를 변호하는 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제일 괴롭히고 탄압하는 사람들이 지들이 아닙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예. 근데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다가 무관심하고 또 죽어도 네. 그러다가 불리해지면 국민을 끌고 들어와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둥, 뭐 국민이 판단해 주실 거라는 둥. 네. 국민을 팔아먹는 놈들이 아주 그 못된 버릇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뭐 야당 의원들 까는 거로 지금 특화돼서 국진당 지지자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막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네. 피상적으로만 얘기하면. 네. 근데 정치인이 돼서 막상 자기 의견을 펼칠 때 예. 국민을 향해서 어떤 강력한 연설 같은 걸 해야 될 때 그렇죠. 선거나부터 해야죠. 이때는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게 다 나올 거거든요. 네. 야, 저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머리가 텅 비었네. 이런, 그럴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들통났다 이겁니다. 시사인의 윤석열 정부 겨누는 칼, 끓어오르는 판검정서,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권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 것은 그가 유능하고 정의롭기 때문이다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60%가 넘게 나왔다지요. 따라서 정치적 계산이나 역풍은 헛소리인 것이고 2주 정도 남은 시한부 정치 생명에서 끝없이 도발할 한동훈에 대해 전략적 무관심으로 일관하되 짖지 않는 개가 물듯 조용히 11월 30일에 쓸 탄핵의 칼을 갈아야지요. 뉴검공에서의 홍익표 원대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근데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넌 이상한 장관입니다. 아니 저 톡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저한테 뭐 그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그
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 만나가지고. 자, 뉴스의 중심에 쓰고 싶은가 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